검붉은 지옥에서 죽음보다 강렬하게 당신에게 다가가 수천 번의 입맞춤보다 더 달콤한 향기를 남기며 어느 순간 당신을 중독시키고 마는 바로 그것. 졸리고 피곤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한 잔의 커피. 커피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음용되는 음료로 하루에 무려 25억 잔이 소비된다고 한다. 전 세계 사람들이 커피에 중독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부터 커피에 중독되기 시작했던 것일까? 정답은 7세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양치기 소년 칼디가 살고 있었다. Hey guys, what are you eating? 어느 날 칼디는 자신이 키우던 염소무리가 어떤 나무의 붉은 열매를 먹은 뒤 잔뜩 흥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에 호기심이 발동한 칼디는 염소들이 먹은 열매를 직접 먹어보는데 순간 기분이 상쾌해진 칼디. 칼디는 알 수 없는 흥분감에 덩실덩실 염소들과 함께 추기 시작했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수도승이 염소들과 함께 춤추고 있는 칼디를 보고 커피 열매를 가져다가 끓여서 마시면서 커피의 음용 문화가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처음 발견되면서부터 염소떼와 칼디를 중독시킨 커피. 이후 커피는 시대와 국적을 초월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고 바야흐로 인류는 커피 없이 살지 못하는 커피 중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커피의 기막힌 맛이요. 그것은 천번의 키스보다 멋지고 마스카티의 술보다 달콤하다. 결혼을 못할 망정, 외출을 못할 망정, 커피만은 끊을 수가 없다. 18세기 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자신의 곡 커피 칸타타에서 커피의 맛을 예찬하며 결혼을 못해도 외출을 못해도 커피만은 끊을 수 없다고 커피의 중독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실제로 흔한 음료인 만큼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커피는 그 중독성 때문에 많은 에피소드를 낳으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14세기 커피붐이 일었던 오스만 제국. 여자들이 갑자기 이혼을 선언하고 나섰다. Why? 과연 그 이유는? 그랬다. 커피 때문이었다. 커피를 즐겨 마시던 오스만 제국의 여자들은 법적으로 남편에게 하루 한 잔 분량의 커피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만약 남편이 커피를 제공하지 못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16세기) 커피가 유럽으로 전파돼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일각에서 커피가 이교대 음료이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자 고민에 빠진 교황 클레멘트 8세. 이미 커피에 중독돼 있던 그는 이교대의 음료라 불리는 커피를 차마 마시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는데 그것은 바로 커피에 세례를 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커피에 대한 논란을 일축한 클레멘트 8세. 클레멘트 8세의 커피 세례로 커피는 종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커피 소비량 세계 11위 대한민국. 거리 곳곳에 질비하게 늘어선 커피숍들이 대한민국의 커피 광풍을 방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커피를 마신 사람은 과연 누굴까? 바로 고조입니다.
1896년 아관 파천으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했을 때 러시아 공사 웨베르가 고종과 담소를 나누면서 커피를 권했는데 그때 커피의 향과 맛에 매료된 고종은 환공 이후에도 계속 커피를 즐겼고 후에 덕수궁 안에 정관원이라는 서양식 집을 지어 그곳에서 커피를 마셨다고 한다. 그런데 커피를 즐겨 마시던 고종을 늘 지켜보던 러시아 통역관 김홍룡. 고종에게 매우 총애를 받았던 그는 후에 러시아와의 무역 거래에서 거액을 착복하다가 적발돼 고종에게 유배형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고종에게 앙심을 품었던 김홍룡은 유배 가기 직전 고종을 죽이고자 커피에 독을 탄다. 한편 아들 순정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던 고종은 아무런 의심 없이 커피잔을 집어들었고 순간 커피 맛이 이상하다며 곧바로 독이 든 커피를 뱉어냈다. 하지만 순정은 독이 든 커피를 이미 마신 후였고 그 사고로 치아를 잃었다고 전해진다. 커피에 중독돼 매일 커피를 마시던 고종은 그 습관 때문에 하마터면 암살당할 뻔했던 것이다. 실제로 고종은 1919년 덕수궁 함령전에서 사망했는데 일부 학자들은 고종이 독이 든 커피를 마시고 암살당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17세기 오스만 제국의 술탄 가운데 가장 악독했던 군주로 전해지는 무라드 4세. 그는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걱정에 휩싸인다. What if they drink coffee together like that and plot a rebellion?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정부를 비난하고 모반을 꾀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From now on, I'm forbidding coffee in this country. 결국 무라드 4세는 커피를 금한다는 법령을 선포하고 커피를 단 한 모금이라도 넘긴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 무조건 죽였다. 하지만 How dare you drink coffee? Drink her out. If it costs my throat, I will drink my coffee. Drink her out. 엄격한 국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커피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에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사형당했다. (18세기) 유럽에서 커피하우스가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커피에 중독되자 일각에서 커피의 유해성 논란이 대두되었다. 그러자 스웨덴의 국왕 구스타프 3세는 커피가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독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고자 하나의 실험을 제안했는데 그는 사형수로 복역 중이던 쌍둥이 형제를 데리고 와 왕실 의사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의사의 주관 아래 쌍둥이 형에게는 매일 커피를 마시게 하고 쌍둥이 동생에게는 홍차를 마시게 했다. 그리고 쌍둥이 형제 중 살아남는 자를 사면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과 실험을 주관했던 의사가 먼저 죽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스타프 3세가 암살당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홍차만 마시던 쌍둥이 동생은 83세까지 장수했고 커피를 마시던 쌍둥이 형은 그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한다. 구스타프 3세의 실험은 완전히 실패했던 것이다. 이처럼 커피는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고 한편으로 그 유해성이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낳으며
명실상부 하나의 문화이자 행동 양식으로 발전해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롭게 담소를 즐기고 있을 때 커피를 재배하는 에티오피아 남부 고원지대 야브나 마을. 커피콩을 수확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커피 농민들은 1년 내내 지는 듯한 땡볕 속에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1년 수입은 한화 가치로 고작 6만 원. 우리에게 커피는 여유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커피는 고된 노동과 빈곤의 상징인 것이다.